금일부터 시장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삼성전자, LG전자, 서울반도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서울반도체는 영업이익은 발표하지 않고 매출액만 발표를 했죠.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매출액 5조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출은 전 분기 대비하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 분기라는 거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어떤가. 매출액이 24.6%가 늘고요. 영업이익이 50.9%가 전분기 대비 늘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매출액이 6.4%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58.1%가 늘었어요. 이거 역시도 상당히 상승했죠. 현재 시총이 금일 종가상으로 시총이 356조, 그리고 PER 하면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12조 2,964억의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면 1년, 그것을 곱하기 4를 하면은 이번 분기 대비 1년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분기 대비 영업이익, 그렇게 해가지고 시총에서 나눠요. 그러면 PER, 이번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PER은 한 7.25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7.25배도 상당히 적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선진 증시에 비해서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산업군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애플이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세계 1위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가 애플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거는 세계 1위와 2위의 격차,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는 세계 1위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쪽이 중요하죠. 이거는 국내 종목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이기 때문에 애플, 삼성전자 모든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금일은 눌린 이유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4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항상 그래왔어요. 얘는 이번 실적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많았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신고가예요. 지금 보시면은 6만원 수준인데, 6만원이면 300만원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신고가를 뚫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날아갈 수 있죠. 올해 초 62,800원까지 갔는데 요거를 뚫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러면 삼성전자에 의한 국내 시장이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는 눌렸어요. 6만원 지지저항 공방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지수 선물이라든지 모든 파생 상품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눌렸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제 금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2020년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3주 후에 기업 설명회 IR이 개최된다라고 해서 컨퍼런스 콜을 여는데, 이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되는 거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뚫는가,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은 일정 부분 4분기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PER 7.29배 정도의 지금 수준이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K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중요한 거 바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분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1150원 수준까지도 깰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5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1100원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물론 얘네들은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퍼센트 정도가 영업이익이 덜 나올 수 있죠. 항상 기업에서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환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환율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이후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환차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정유화학, 조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철강, 건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 이 정유화학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환율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과거에 하나케미칼이었고 그다음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가죠.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가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며칠 사이에 상당히 올라갔죠. 뭐 15%막 이렇게 롯데케미칼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대한유화 근 신고가를 뚫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 OCI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보시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환율을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파이가 굉장히 작아요. 환율에 비해서는 파이가 작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환율에 의해서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곁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워낙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는 종목들이 상당히 가고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조선 그리고 철강도 서서히 움직이죠. 워낙 강세가 앞으로 지속되느냐 여부를 지켜봐야 돼요. 한국조선해양 이게 현대중공업이었죠. 안 보신 분들은 뭐 하나솔루션도 잘 모르고 하나케미칼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현대중공업 이러한 부분들 잘 모르세요. 이런 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지금 움직인 게 언택트 산업 쪽으로 많이 가서 컨택트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요.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시면 45만 원에서 코로나 사태 발로 4분의 1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는 상당히 많아요. 위에 매물대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나왔죠. 지금 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6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59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LG전자 상당한 거예요.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93.6%가 상승을 했고 매출액은 31.8% 2분기 대비 3분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7.8% 영업이익이 22.7%가 늘었어요. PER로 따졌을 때 3.98 LG전자는 진짜 시장에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LG전자 요 근래 보시면 95,000원까지 많이 올랐죠. 이거 역시도 요 근래 상승한 부분들은 있어요. 이 분기로. 근데 폭발적이지 못하죠.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3.98이다라고 하면 이 PER의 멀티플 3.98배스 4배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싼 거예요. 이건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그리고 두 개 종목을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LG전자가 더 나았긴 한데 2등주의 서름이에요. 이 LG전자가 만약에 1등주였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여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가전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선두권 스마트폰에서 많이 까먹고 있죠. 요즘 뭐 LG전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자꾸 까먹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하니까 이거를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예요. 스마트폰에 대한 리스크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LG전자 측면에서 늦은 부분들이 있어요. 세계 1위 애플, 그 다음에 세계 2위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추격이 상당한데 여기에 LG전자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도 드물고 국내 역시도 쉽지 않죠. 거기다가 그 아래 스마트폰들 뭐 화웨이니 중국의 뭐 샤오미니 뭐 이러한 스마트폰들이 추격을 하는데 이미 LG전자를 넘어섰죠. 많은 점유율과 이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LG전자가 그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가격은 비싸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LG전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거기다가 가격은 비싸고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주가에 PER이 3.98배 분이 안 되는데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오늘 나온 뭐 서울 반도체인데 서울 반도체는 매출만 나왔어요. 매출액이 3,305억이다라고요. 잠정 실적 발표인데 그냥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한 23% 정도 23.3%가 올랐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6%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 전혀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이 정도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일 세 가지 종목 삼성전자, LG전자, 서울 반도체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매출,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보시고요.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를 보시고 거기서 매출이라는 거는 파이예요. 점점 파이는 커져야 돼요.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이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영업이익이 팍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매출이라는 거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가, 성장성을 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 회사가 탄탄한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탄탄한가를 보는 그러한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FM 가이드. 기관 투자자들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라든지 뭐 3분기 실적 예상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컨센서스 일반적으로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왔을 때를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덜 나왔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덜 나왔다라고 했으면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고 해가지고 컨센서스 하회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뭐 거기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다 털었다 내지는 뭐 리스크를 전부 다 털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컨센서스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가에 반영될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종목이 1000개, 1500개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 컨센서스 상해 종목은 상당하거든요. 100개, 200개 막 이 정도의 종목들이 컨센서스를 상해를 하는데 100개 종목이 상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컨센서스 하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예 보지 않고 그리고 배팅이 컨센서스 상회한 종목들 그러면서 4분기 기대감에 대한 종목군들이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0월 8일 날 나온 부분들인데 10월 9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보통은 하루하루 단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뭐 5시에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공시 6시 끝나고 나오는 뭐 공시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시 거의 안 나오니까요.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뭐 요때 일주일 단위로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언택트와 컨택트 간에 지금 약간의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 쪽에 계속적인 베팅을 할 것인가, IT 반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수출 관련주에 대한 베팅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또 애매해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애매하죠. 미국 같은 데서 팔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르다가 어느 정도에서 얘네들이 숏게임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차익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PER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2조 나왔다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 곱하기 4를 하면 8조 50조 정도가 나오겠죠. 시총에서 이거를 나누면 돼요. 시총에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나누면 멀티플 몇 배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7.25배. 이걸 하나 만들면은 엑셀 같은 데서는 쭉 그냥 끌어당기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주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컨센서스 상위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추릴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온 종목, 그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4분기도 시원찮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게 1,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3, 4분기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환율을 보셔야 돼요. IT 반도체 같은 금일 언택트 쪽에 요 산업들이 많이 별로 안 좋았죠. 이게 물론 옵션 만기일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환율과도 영향이 있어요. 환율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유화학이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조선 철강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건설 쪽에서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컨택트 산업들이거든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지나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달러당 원, 바로 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일은 첫 번째 3분기 실적 공시의 3가지 종목,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